네, 이제는 창업과 일자리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유승민 후보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28살 한웅범 씨는 2년 전 휴대전화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 2천만 원 매출의 어엿한 사업체로 키웠지만 사업 초기엔 나이 먹으면 취업 안 된다. 사업하다 망하면 결혼도 못한다며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앞서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 있던 선배들이 얼른 취업해라. 스펙을 쌓기가 더 힘들고 스펙의 벽이 더 높아진다. 이태백을 넘어 20대 90%가 백수라는 뜻의 2,900까지 등장한 청년 취업난 시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해결책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서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역이 되는. 유 의원은 실리콘밸리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주고 이공계 장학금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벤처캐피탈 설립 조건을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이 성공하면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 합병을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 청년들은 4차 산업보단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자본 창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부분만 지원해주니 현재적으로 소자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한 번 실패하면 빚과 보증 문제로 재기가 어렵다는 점도 창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은 도전 정신을 키우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창업을 강요하지만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회사를 차린다는 것, 그것도 이제 젊은 나이에 한다는 것이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저희가 숫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3년쯤 지나 보니까 10개 중 4개는 망했더라. 이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창업뿐만이 아니고요. 영세한 소기업들 또 이 자영업, 그거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창업의 경우에 3년 지나서 생존율, 그게 OECD에서 지금 제일 낮은 수준 맞습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 바로 신용불량자에 들어가서 다시는 재기 못하는 그런 사회냐, 아니면 실패해도 다시 재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봐야 될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기업 일자리를 가져오든지 유치하든지 뭔가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셔서 그 부분의 일자리를 대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건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있는 일자리 중에 회사 일자리를 이야기한다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에 더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까지 하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냥 차별 금지 이런 법 제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한 정책을 발표를 한 게 바로 아예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대기업이나 이렇게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누가 봐도 저거는 정규직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기업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제한하는 그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니까 대기업들이 전부 다 사내 도급이나 특수직이나 이런 식으로 이 피해 갑니다. 그걸 간접 고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속된 회사는 그 대기업이 아니지만 실제 일은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그 간접 고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정규직의 총 비율이나 총 수를 업종별로 저는 좀 제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제가 계속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4대 사회보험을 도와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거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사이의 문제고 임금의 문제이지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확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유의 힘, 그거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도요타고 현대차고 그냥 투자 더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누가 와서 그 한마디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이 일자리가 어디서 그러면 이제 나오느냐. 역대 대통령 후보들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5년 안에 뭐 100만 개, 150만 개, 200만 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창업하고 중소기업 쪽인데요. 앞으로 저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도 이제는 저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의 3세, 4세 경영자들이 그런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굴해내는 게 중소기업하고 창업벤처인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창업벤처들이 하는 것을 워낙 횡포로 뺏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는 거하고 또 아까 기사였죠. 네.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월 2천만 원으로 휴대폰 액세서리를 이제 어느 정도 해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아까 저 기사 말미에 보면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개인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안 하고 그게 다시 일어나는 어떤 그걸 혁신 안전망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를 그 돈을 빌려주는 데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고요. 네. 투자하는 돈이 실패하면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 환급 제도로 보장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창업 생태가 바뀌면 미국의 경우에 대학생의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실제로 창업하는 대학생들이 1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만 생각을 하고 0.1%만 창업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자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줘서 창업에서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한 20%는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의원님,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나다 하나바드 중퇴하고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말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실패의 두려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 창업할래 해도 부모들이 뜯어 말립니다. 도시락 사업을 다니면서. 실패의 두려움도 있지만 부모들이 보기에 살아온 경험치게 그렇게 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제 믿기 때문이죠. 유 의원님도 아들, 딸 있는데 우수한 인대 들렸고 믿습니다. 유 의원님 머리를 물려받았으면 창업 권유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창업하겠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예. 다만 제가 돈을 그렇게 뭐 대주면서 하는 그런 창업, 그거는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하고 해보겠다면 저는 찬성이고 요즘 대학마다요, 창업 동아리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이래 이끌어주느냐입니다.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 창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가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생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이 0.01%, 100군데 중에 1개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기업이 커갈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그걸 돈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정부가 벤처 투자도 활성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진짜 거의 공짜로 도적질 하듯이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들의 기술을 사가지고 자기한테 방해될 것 같으면 그 기술을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기도 하고요. 기업을 싼 값에 사가지고 버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횡포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못하도록 해주자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재벌 정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돈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기가 초반에 성공한 창업을 정당한 보상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같은 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 중에서도 벤처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이런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랑 맥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없애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와서 창조경제라는 걸 했는데 창조경제의 저는 취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성장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첫 방법부터 잘못된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창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재벌의 횡포를 막아주면서 이쪽에다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시작하면서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만들면서 그 운영을 재벌들한테 삼성은 대구하고 경북 맡아라. 재벌들이 시장에서 바로 옆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재벌들한테 아예 그거 운영을 맡겨버리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아주 싼 값에 그냥 후려치기를 하고 이러면서 또 한편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서는 마치 창업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람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건 완전히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절대 폐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운영을 그 지방마다 있다는 건 저는 오히려 좋은 인프라 같습니다. 지방의 연구소, 지방의 대학, 지방의 젊은이들 그거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운영하도록 정부는 뒤에서 빠지고 지원만 해주고 재벌들은 아예 그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면서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그거 골격은 그 인프라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